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저께는 의원총회 5시간 열었습니다. 열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 문제, 또 그가 냈던 5가지 개혁안 문제를 내놨더니 이놈의 친윤들이 나서서 너 사퇴해라. 응? 우리 당의 뿌리는 탄핵 반대야. 나가. 5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당협위원장들 모임이 있었죠. 거기서 김용태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당은 선거를 이긴 정당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 보니까 국민의힘이 마치 선거를 이긴 정당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 이 법원 앞에 가서 재판을 계속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30분, 40분 뒤 3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어요. 2시부터 열리기로 돼 있었어요. 예, 40분 전에 취소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국회 방송 갔다 왔는데 그 국회 방송 제가 하고 있는데 그때 취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게 1시 10분경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네. 아주 무슨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의총 예고해 놓고 1시간 전, 한 4, 50분 전에 취소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비상 상황이라면 이해해요. 네. 근데 저거 보세요. 저게 이제 의원들에게 발신한 의원총회 개최 취소 알림입니다. 오늘 14시에 예정된 의원총회 취소한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에 관련하여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 만큼 10시에 가서 했죠.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저기 서초동 가서 피켓팅하고 으쌰으쌰 하고 온 거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후 2시 이걸 취소했다라는 게 지금 그 저 맨 밑에 보세요. 원내대표 권성동 이렇게 나와요. 네. 원내대표 권성동. 근데 권성동 한테 뭐 이걸 이 이유로 취소할 거면은 오늘 10시 잡았을 때 2시 자동으로 취소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10시 거 다 끝내놓고 이제 2시 하기 한 4, 50분 전에 10시 때 한 거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 근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또한 하고 나오잖아요. 그 또한부터가 중요해요. 이게 진짜 백이 여기 취소 사유가 좀 적혀 있는데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하였다. 아울러 현 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주로 종료되는 점. 그러니까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김용태가 제기하고 뭐 월요일 날 의총회하고 5시간 10분 한 거 있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새 원내대표 뽑히면 거기서 알아서 해라. 통해버린 거기서 거예요. 알아라. 네.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오늘에서 알게 된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 새 원내대표 뽑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의미 있는 딱 한 줄은 뭐냐면 오늘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우려 저거거든요. 네네. 저게 핵심이었는데 저거는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건데 사실은 뭐냐. 어제 오찬 재선의원 15인 모임 그 네. 이후에 성명서 발표 이게 굉장히 컸어요. 네. 거기 보면요. 나중에 또 김형동 의원하고 한 2명이 그 합세해서 17명까지 갔대요. 네네.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쭉 면면을 봤더니 한 10명 정도가 구친윤으로 친윤들이죠. 그 17명 중에 한 10명 정도를 친윤이라고 볼 수가 있어. 뭐 물병 던진 분도 있고. 그죠? 친윤이 그러니까 나 탈윤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친윤 아니야. 나 여기 친윤이라고 내가 안 보이지? 나 친윤 아니야. 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재선 그 모임들이 오늘 의총에 이게 딱 그 발언 이제 자유 토론하면 딱 손 들고 들어가갖고 나가갖고 뭐 예를 들어서 권영진이 딱 선빵 치고 나가고 분위기 잡으면 또 친한에 서범수도 나가서 뭐 하고 그럼 또 이쪽에 또 조은이도 친윤인데 와갖고 친한 친윤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김용태 혁신 이거 가야 된다. 네. 이 분위기 잡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꼴 못 보겠다. 권성동 나는 내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 난 그 꼴 못 본다. 아. 정말요. 끝까지 하여튼 치졸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호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이제 탄륜하는 의원들이 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어제 이제 17명인가요? 네. 이 17명이 계기로 사실상의 탄륜 선언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박수영도 있고 강민국도 있고 조정훈도 진짜 조정훈도 있고. 야, 조정훈 빠르네요. 빨라요. 아, 그 뭐 두 알 먹고 왔나요? 예. 예? 한 알로 한 알로? 그냥 한 알만 이렇게 먹고? 될 때는 한 알로도 돼. 타이레놀 한 알로만 한 알 먹고 나왔구나. 네. 자, 한 알 먹고 나온 조정훈도 나왔고. 네. 자, 이러다 보니 이게 이제 원조 친윤들 입장에서 보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옷다 대고 지금 탄륜해 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완전히 이제 고립될 수가 있잖아요. 네. 고립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저 못해. 나 이거 이제 얘 못해.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의총에서 만약에 김용태 위원장의 이게 연장안이 가결이 돼버리면 네.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넘어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예요? 바로 이 당시에 이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성동, 권영세에 대한 당무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거 결과 뻔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양수도 비롯해서. 네. 자,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차기 원내대표는 넘겨버리자. 그냥 퉁 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물밑 공장을 벌이겠죠. 자, 오죽했으면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연기를 하면서 비대위원장, 의원총회를 연기를 하면서 비대위원장한테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 지금 좀 전에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아무 없었다. 이 취소 문자 받았다.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여론이 야,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이거 지금 국민들이 이게 뭐냐 너네들 도대체 이거 완전히 이제 국민의 짐 되려고 그러냐 뭐 비난 언론도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고 저희 신문도 오늘 사설 썼습니다만은 국민의 짐이 되려고 하느냐 이게 개혁해라 요구가 많으니까 이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의원들도 지금 전부 다 막 돌아서고 있고 이러니까 권성동이 야, 안 되겠다 이거 없애버려. 야, 정말 끝까지 이러네요. 끝까지. 이게 자초지종의 그 핵심은 지금 저희들이 설명해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입장에서는 이거 오늘 뭐 좀 의총하면 월요일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겠느냐. 어제 그 탄륜 선언한 재선 의원들 뭐 하고 또 거기에 어제 그 탄륜 선언 10명 명단은 발표됐지만 거기에 또 안 들어있던 뭐 초선이나 삼선이나 네. 또 다른 재선이나 이렇게 막 동참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아니 재선들이 저렇게 나서면 초선들도 뭐 다 할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 예. 이렇게 되면 김용태 연임이 결정이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뭐 이제 전당대회는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거 지금 당무조사 해야 되고, 탄핵 반대 당론 바꿔야 되고, 예. 자 이렇게 돼버리면 소위 이제 나경원, 김기현, 그다음에 이제 저 윤상현, 예. 이들 그다음에 쌍권 쌍관 이들의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반란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 참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도대체 이 소위 이야기하는 당의 중진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의 도대체가 공적 의식이 있는지 당을 정말 지키겠다는 게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오죽했으면 오늘 그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이 오늘 칼럼을 썼는데 네.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도덕적이라는 통념도 옛말이다. 보수가 무능함을 보여주고 진보가 도덕성의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미국에서 공화당은 멍청한 당, 스튜피드 파티라고 한다. 민주당은 사악한 당, 이빌 파티라고 한다. 공화당은 지적 역량이 떨어지고 민주당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지금 한국 여당과 제1야당에 딱 들어맞는 이분법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그러면서 이제 이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의 멍청함을 보여주는 사례는 역시 많은데 6.3 대선에서는 이보다 더 멍청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듯하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특수성, 대선은 중원 싸움이라는 경험칙을 더하면 윤과 멀고 중도에 가까운 후보를 내세우는 건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윤과 가장 가깝고 중도에 가장 먼 후보를 뽑았다. 후보 바꿔치기 하려고 벌인 소동은 그 불의함과 무능함의 실패 확률 제로라는 친이 쿠데타에도 실패한 옛 1호 당원의 그것과 닮았다.
이길 생각으로 그랬다면 참으로 멍청한 당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해서 배우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면 다른 사람 탓을 한다고 말이 있는데 국힘은 후자 쪽이다. 패장이 된 대선 후보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신념이 없었다. 누구겠죠? 김문수입니다. 당 탓을 하고 친윤계 의원들은 대선 패배 책임으로 사퇴하라며 개혁하자는 젊은 비대위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참 이런 비판을 언론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제 뭐 너 바보 천치지. 예, 이런 멍청한 놈이란 거예요. 멍청한 놈. 놈. 예? 이런 욕을 들어가면서 지금 젊은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고, 예. 당을 한번 살려보자라고 그래도 5가지 안건을 내놓고 그래도 지난번 했었던 탄핵 반대 당도 무효하고, 그리고 지금 이 개정한 사람들, 저 후보 교체한 사람들 좀 당무감사하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을 해산정당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홍근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당법 개정안은 내란 외환의 행위로,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소속된 국민의힘이 이게 지금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된다. 바로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에요. 예. 이거 해서 만약에 추경호가 너 말이야 좀 막어, 의원들 저 해서 막어, 이런 이야기 등등 협조했는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국민의힘을 해산 정당으로 몰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니들 내란 특검에 숨은 저희가 우리를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민주당 사람이 그래요? 난 처음 듣는데요. 잘 몰라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데 처음 듣습니다. 네. 뭐 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살리는데 여념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겠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이제 시침을 뗐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란 특검이 이렇게 됩니다. 이 170일 특검이요. 세계 특검이 170일이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한다는 겁니다. 6개월에서 열흘 빠져요. 그럼 7월부터 시작이 되면 연말까지 이 특검으로 갑니다. 그렇죠. 연말까지 특검으로 가요. 그러면 거의 모든 이슈를 이 특검 이슈가 덮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밝잖아요. 2026년이 되잖아요. 그럼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네네. 6월에. 근데 지금 지방 권력이 22년 3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그 3개월 후에 치른 거라고 지금 국힘이 아주 선전을 했잖아요. 네. 그 지방 권력도 다 뺏어오자는 다 뺏어는 거예요. 네. 네, 다 뺏어오자. 어제도 뭐 우리 여기서 얘기했지만 서울시장 김민석, 네. 그다음에 강원지사 우상호, 그다음에 저 충남지사 강훈식, 그다음에 인천시장 박찬대, 그다음에 저 경남지사 지금 저 김경수. 뭐 이렇게 해서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부산시장도 누구 내세우고. 네. 그때 그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부산시장 전재수 나간대요. 전재수. 그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그 선빵 치는 게 뭐냐? 바로 내란 특검 끝나면 내년 초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그렇죠.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 다 스케줄을 잡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근거가 나오면 바로 이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위헌정당 심판 제소하고 되든 안 되든 일단 그걸로 내년 지금 지방선거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헌재 심리가 뭐 하루아침에 끝나겠습니까? 계속 되겠죠. 그렇죠. 근데 법무부 장관 누구예요? 윤호중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이 이게 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어요. 그걸 헌재 할 때 그 박근혜 때도 2013년에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초에 내란 특검 저 결과를 다 종합해 갖고 국민의힘을 뭐 해버리고 그래갖고 저 지방선거 열리면 야 니들 곧 해산될 정당의 후보인데 니들이 무슨
무슨 낯짝으로 표들어 나왔냐?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더군다나 지금 이 내란 특검이 이루어지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저 고성국, 배승이 다 수사받아요. 아, 그렇죠. 저 윤통하고 통한 사람들 전부 다 수사받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민낯이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제가 아까 뭐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통이 그 당일날 뭐 고성국하고 뭐 몇 차례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승이는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드러나게 되면 이게 이제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몰아서 결국 위헌 정당 심판으로 가고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걸로 아마 이슈를 해서 지방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 멍청한 당이다, 스튜피드다 그랬는데 어제 말이죠.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그 한남동 그 집회, 광화문 집회 많이 나갔던 네. 그 친윤 그 저 원외 당협위원장들 꽤 네네.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아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거 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 이상규가 대표적이었다면서요? 뭐 그렇죠.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래서 김용태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바로 이걸 꺼낸 겁니다. 저쪽에서 위헌정당 해산 이거 걸어올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거를 탄핵 그 당론이라도 이렇게 무효화시켜 놓으면은 그런 공세에 좀 나름대로 이게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어막이 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네. 거예요. 이렇게 설득을.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탄핵과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들어서고 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무효화한다 그러면 네. 헌법재판소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계몽령이다고 주장한 사람 네.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 네. 그럼 이게 위헌정당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다 이재명 사람으로 채워질 텐데. 근데요. 네? 이게 진짜 웃긴 게 김문수 후보가요. 네. 6월 5일 날 자기 캠프 해단식 때 그때가 이제 내란 특검 3특검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날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내란 특검의 의도는 우리를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는 거다. 네. 그렇게 짚었어요. 네. 그렇게 짚은 사람이 그 이후에 뭐예요? 구구들하고 계속 놀잖아요. 횃불하고 놀잖아요. 구구 횃불들하고 네. 놀잖아요. 네. 예? 버스 한 방이면 갈 수 있는 거 굳이 그냥 지하철 갈아타고 말이죠. 예. 그 웃긴 거죠, 정말. 그러니까 아까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그러니까 해법이 뭔지 알면서도 못한 거는 네. 그것도 멍청한 거예요. 그건 네. 뭐예요, 그거는? 정말 스튜피드가 어? 참 이 더한 게 있으면 더한 단어를 들 텐데 예. 뻔히 살 방법, 뻔히 이길 방법이 있었습니다. 뻔히 이길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을 길로만 간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당이 살 길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정말 씨가 마를 겁니다. 보수의 정치는 씨가 마를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김용태 위원장이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권성동이가 고춧가루 확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야, 너 나 죽으라고? 나 혼자 못 죽어. 지금 저 짓거리를 벌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에요. 네. 이게 지금 자기의 이외에는 당이 어찌게 됐든 뭘 되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후보 교체하는 그 생쇼를 벌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당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수 정당의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살 길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당의 지금 리더로서 이 사람들을 믿고 가겠어요? 예? 아이고. 정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살아있다면요.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 혼자 그럴 게 아니라 아마도 의원들의 뭐 몇 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네. 있으면 의총이 자동으로 열리게 열리게 되거든요. 됐죠. 아, 그 빨리 그 서명 받아갖고 하십시오. 네. 어떻게 저 권성동 이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저 핑계로 이게 그 의총이 40-50분 전에 이게 취소가 되면 이게 뭐 제대로 된 당입니까? 네. 동네 축구도 이렇게 안 합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갈비집 주인인 이상규가 또 뭐 원외당의 위원장 회장에 나서겠다고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하여튼 이게 이제 거의 뭐 보면 마지막까지 그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저 좌파의 첩작 아닌가, 간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저는 제일 큰 간첩은 윤석열이고
네. 예? 결국은 이 선거를 이 국민이 맡겨놓은 이 임기를 지 마음대로 중간에 그냥 뭐 3년 하나 5년 하나 뭐 이딴 식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날려버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에서야 3년이나 5년이나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래 안 하고 자기는 100% 무죄라고 저 서정욱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새끼는 또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하고 그걸 또 네. 자랑스럽게 나와서 뭐 대변인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 예? 아니죠. 예. 똑같은 것끼리 지금 뭉쳐갖고 예,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유상종. 뭐 전환길에는 자기 건드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다고 지가 뭔데? 자기 예? 뒤에 미국과 일본도 있대요. 미친놈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망상증 환자들이 지금 모여갖고 네.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 망상 장애들이 있는 거죠. 다 망상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거의 뭐 국제적인 만델라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집단이 보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앞으로 보수가 이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없고 정말 참 윤 대통령이 나 당선 때는 바이든이 바로 전환 하긴 유치 찬란하지 않습니까? 예? 유치해요, 유치해요. 정말 저런 거 보면. 아이고 진짜 정권 5년 진짜 피땀 흘려서 피똥 싸면서 정권 만들어 놓으니까 지가 잘해서 한 줄 알고 집권 줄 알고 그냥 에이 씨를 갖다 줘 그냥 이재명한테 선물로 떡 안겨주고 이재명은 지금 다 주고 가는 이재명 그냥 바로 살려내서 말이죠. 예? 야 진짜 참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지금 어려운 깜빵에 다 보내놔놓고 자기가 충직한 군인들 경찰들 전부 다 깜빵에 보내놔놓고 나는 100% 무죄야 집에 앉아갖고 그 주장이나 해갖고 참 너무 참 분노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그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노력을 진짜 했습니까? 많은 피땀 사람- 흘렸습니까? 근데 뭐 지들이 다 잘 나왔고 특히나 그 김건희가 뭐라고 그냥 윤통은 그냥 김건희를 거의 상점 모시듯이 참 자꾸 더 이야기하면 입에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게 흥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